연방중앙은행이 2달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순과 7월 들어 지출이 눈에 띄게 둔화하며 6월 대비 7월 전국의 소비 지출은 3.7% 감소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무려 8.5% 급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효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가 인상 대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조사에서 8월 소비자 신뢰도는 과거 평균보다 무려 40% 낮았으며 목돈이 드는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응답도 9% 미만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 탓에 경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 지출 감소 속도가 느리게 보이는 건 인플레이션과 늘어나는 인구에 의한 지출액 증가로 실제 대부분 주에서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온주의 토론토와 오타와, 해밀턴, 키치너 워터루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비모의 수석 경제학자 역시 경제와 소비자 모두 회복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률이 다시 오르고 소매 판매는 감소세라며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소비 지출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자리가 줄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중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면 경기 침체가 촉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선 소비자들의 보복 지출 탓에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는 소비 습관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행을 가고 콘서트와 영화 등의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은의 목표치에 충분치 않은 만큼 올가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온주 경찰 대신 연방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경찰은 온주 경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덕포드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그린벨트 개발 계획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평가하고 필요하면 공식 수사를 개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주 경찰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수많은 제보와 문의를 받았지만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이번 건을 연방 경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온주 감사원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특정 개발업체들에 8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재정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선정 방식 또한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택부 비서실장인 라이언 아마토가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과 접촉한 개발업체를 우대하며 15개 구역 중 무려 14개 구역을 직접 선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 보수당 내부에서 아마토의 퇴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포드 수상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비서실장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2주 만인 어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마토 비서실장은 결국 사임했고 현재 윤리위원회가 아마토가 공공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포드 수상과 스티브 클락 장관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들은 83억 달러의 그린벨트 해제를 비서실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스티브 클락 주택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온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답변에 신중을 기하면서 다만 더 저렴한 주택, 더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젊은이에게 더 많은 선택을 줘야 하는 건 분명하다며 그렇다고 그린벨트에 주택을 짓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포드 수상은 지자체들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12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는
일본의 핵폐수 방류 결정은 우리 후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지구 생태 파괴 범죄와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원탁회의는 오늘 긴급 성명을 내고 일본의 핵폐수 태평양 방류 결정은 반인류, 반생명 범죄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직면한 전 세계 인류와 나라들, 환경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강행하려는 건 태평양 전쟁 범죄에 이은 또 다른 이기적이고 몰양심적인 파괴 범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본의 양태를 방관하고 두둔하는 한국 정부와 캐나다,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염수 투기 반대 시위를 벌여온 생태희망연대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또는 방사능 전수조사와 일본 방출수 국제검증 민간 시스템 가동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투기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연방의회 청원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현지 시간으로 26일까지 100시간 긴급 행동에 들어갔고 정의당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에 항의하며 조기 중단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에어포트 로드와 템스게이트 드라이브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치고 도주하던 운전자는 근처 전력 박스 등을 들이받은 뒤 2018년형 마츠다 3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뺑소니 운전자를 찾는 건 시간 문제라며 즉시 자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월요일 오후엔 놀수역에 거주하는 51세 여성이 미니밴에 어린이 4명을 태운 채 407 고속도로를 과속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플빌 라인 인근 407 고속도로에서 시속 181km로 달린 여성을 스턴트 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14일 동안 차량을 압수하고 30일간 운전을 금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켈로나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200여 채 건물이 불에 타거나 부분 전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 지역에 내린 여행 제한령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켈로나와 캡롭스, 올리버, 펜틱턴 등의 여행 제한령을 발동한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웨스트 켈로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제한령을 해제하고 레이크 컨트리와 슈스왑 지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켈로나 피해 지역을 조사한 소방당국에 따르면 웨스트 켈로나에서 건물 90여 채, 웨스트뱅크 퍼스트 네이션 20여 채, 웨스트사이드 북쪽에서 100여 채가 전소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현재 BC주 전역에서 주민 2만 7천여 명이 여전히 대피해 있으며 3만 5천여 명에겐 대피 경보령이 발동 중입니다. 오늘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서 5G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전 구간이 아니라 지하철 1호선 영앤블루어역에서 다운타운 방면으로 U자형 구간과 2호선 킬역에서 캐슬 프랭크역까지 그리고 생조지역과 영지하철역 터널에서 가능하며 로저스 고객에 한해서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신고 911의 경우 다른 통신사 고객도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초 지하철에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로저스는 경쟁사인 벨, 텔러스와 서비스 업그레이드 협상을 벌이다 타결되지 않자 이번에 단독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방정부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들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한인 양자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쪽 라마다 잭슨 포인트에서 썸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80여 명의 한국인 입양아와 가족들은 윷놀이와 부채 만들기, 전통연 날리기 등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가 하면 두 팀으로 팀을 짜 물컵으로 물 옮기기, 줄다리기, 풍선 터트리기 등 전형적인 한국 단체 게임을 해보고 불고기와 탕수육 등 한국 음식과 바베큐를 먹으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족은 2박 3일 동안 머무는 내내 덕분에 많이 웃었고 게임과 한국 문화, 전통을 배우며 새로운 가족을 만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양자회 이사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이날 행사는 재외 동포청과 토론토 총영사관, 온타리오 한글학교 협의회,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성인 장애인 공동체 기타 공연팀이 특별 공연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양자회는 앞으로 추석 페스티벌과 크리스마스 파티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